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주요 빅테크 7곳을 칭하는 매그니피센트 7 1분기 실적 발표, 또 3월의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발표에 주목할 전망입니다. 지난주에 지수들이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. 한 주간 다우지수가 0.01% 상승을 했지만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. 특히 두 지수의 하락 기록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. 2022년도가 1년 내내 하락장이었죠. 2022년 10월 중순이 하락의 바닥이었습니다. 그 이후 2022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구간이었습니다. 이번 주부터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, 이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 발표하는 1분기 어닝 시즌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. 이번 주에 대형 기술 및 성장 기업의 이 실적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미국 증시 랠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.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지면서 S&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 5%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. 1, 2, 3월 1분기만 해도 11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현재 5.5% 정도, 반 정도 다 까먹었어요. M7 기업들은 지난해 S&P 500 지수가 24%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이번 주에는 M7 중에서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, 이 중에서 애플과 아마존, 엔비디아를 제외한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. 가장 먼저 발표하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. 23일 화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. 그 다음 날은 메타 플랫폼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5일 각각 나란히 실적을 발표합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애플과 아마존, 엔비디아는 가장 나중에 다음 달 22일 발표합니다. M7은 이익은 40%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인공지능 사업 집중도에 따라서 실적 시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엔비디아와 아마존, 메타,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자릿수대 이상 수익 성장률이 예측이 되는 반면에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. 애플과 테슬라는 성장률이 뒷걸음치면서 부진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. M7은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8%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S&P 500 지수에서 M7을 제외한 나머지 벤치마크 지수의 이익은 3.9% 감소할 전망입니다. M7 가운데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입니다. 1분기에는 이익이 무려 405%나 급증을 하고 M7의 실적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100% 그럼 2배죠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100% 2배가 늘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. 그런데 405%면 몇 배입니까? 5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마존도 149%, 그러면 2.5배죠. 세 자릿수대예요. 이렇게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메타가 99%, 그러면 100% 아닙니까? 그러니 메타 2배, 아마존 2배 반, 엔비디아 5배, 불과 1년 전년 대비 말하는 겁니다. 5년 전이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익이 급성장을 합니다. 알파벳은 28%, 마이크로소프트는 16% 순으로 이익이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알파벳 28%, 마이크로소프트 16%, 이 정도라면 무난한 건데 99%, 150%, 405%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.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23%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애플과 테슬라는 오히려 역성장을 거두는 부진을 기록할 전망이에요. 애플은 거꾸로 이익이 3% 감소, 테슬라는 무려 38%나 급감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니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반토막 가까이 41%나 떨어진 것입니다. 대형주의 주가는 지난해 기록적으로 올랐지만 올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번에 23일에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,
전기 자동차 사업에 대한 우려로 올 들어 주가가 지금 41%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월가에서는 빅테크 주가가 최근 조정에도 여전히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매그니피센트 7의 10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현재 31배입니다. 시장에서는 M7 실적이 미국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M7이 S&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%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받는 성적표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7, 이 종목들의 역할이 S&P 500 지수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30%인데 이 대형 기술주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대형 기업 외에도 앞으로 2주 동안 300개 이상의 S&P 500 기업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할 것입니다. 올해 연간 수익은 9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종목들마다의 장단점이 있지만 S&P 500은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S&P 500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. 각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.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지 무조건 남에게만 의존을 해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남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파는 시점 막 2배, 3배 남았어요. 팝시다 해갖고 시점까지 알려줘서 팔았어. 주가가 올라가 보세요.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? 사람 심리가. 2배 남기고 수익을 올렸는데 SK하이닉스 말씀드렸죠? 666 33,000원에 사서 66,600원에 2배 수익을 5년 만에 남기고 팔았는데 66,600원이 아니라 1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2배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자 했던 것을 또 원망을 하게 돼요.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 떠먹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손잡고 가서 물까지 떠서 입에 딱 대주기를 원하는지 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.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남 탓을 하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아요.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세 종목에 골고루 33%씩 투자를 하느냐. 아예 S&P 500은 빼고 나스닥 100, 필라델피아 반도체 두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.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ETF S&P 500과 나스닥 100 두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. 5종목에 할 것이냐, 10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,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.